네, 출발의 증시 2부 순서 시작합니다. 2부 순서에서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 오늘 수요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수요일이 5월 달엔 징검다리 휴일이 많았고 제가 또 개인사로 또 자리 비운 적도 있고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이동근 팀장님을 뵙는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이 있죠. 뭐부터 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수험생 얘기하다가 여의도에 이제 정보 라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40대, 50대 여의도의 분들이 수능을 다시 본다고. 수능하면은 파이자 백신을 우선적으로 백신 맞으려고 접종해 준다고 함. 근데 이게 맞나요? 맞아? 그게 이제 20대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 사실 뭐 40대 이상의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그렇죠. 같고 시험을 치지 않더라도 사실 응시료를 내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해버리면 이제 대상자가 되니까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면서 20대 분들이 지금 막 근데 뭐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겠지만 모르겠네. 하여튼 정보 달라 그랬더니 이 파이자 백신 얘기하고 이제 있어서 참 요즘 그만큼 시장이 이제 별 다룰 만한 게 딱히 눈에 안 띄는 모양이에요. 한가한 모양인지. 그래도 우리는 또 오늘 찾아야 되니까. 자, 일발장전 주제는 앞서 예고를 좀 해드렸듯이 수익성 개선이 그래도 뚜렷하다면은 주가는 결국에는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죠. 확실한 캐시카우를 잡았다. 네, 이런 기업이고 캐시카우라는 것은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고수익, 효자 상품 사업이 뚜렷하게 등장을 한 거죠. 소를 잡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솔로엠이라는 기업이고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는 참 무겁기도 하고 유통 물량도 어찌나 많은지.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 쪽에서. 근데 예전 같으면은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은 주가가 오히려 더 안 움직였는데 요즘은 많이들 얘기하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포인트가 잡혔죠. 이 삼성전기 파워 모듈하고 뭐 3in1 보드 용어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튜너 이런 전자 부품 사업부하고 ELS 사업부가 분사를 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ELS가 아니라 ESL은 그 전자 가격 표시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트에 가시면은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종이로 이제 가격을 정해놨지만 이제는 전자식으로 다 바뀌죠. 근데 이게 보통은 흑백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솔로엠이 글로벌 물류 스마트화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전자 종이 기업, 세계 최대 전자 종이 기업이 있습니다. 이페이퍼라고 그 디스플레이 제공업체 이잉크, 뭐 다 똑같은 얘기죠. 이페이퍼와 이잉크 그 회사하고 협력으로 기존에 이제 단색 그 전자 가격 표시기에서 이제 검정색, 흰색, 빨간색, 노란색 이 네 가지 색상의 이제 생생한 화면을 구현하는 가격 표시기를 만들었는데 이 소비자들의 그 반응이 좋은 모양이에요. 시인성하고 식별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이 올라가고 그거는 이제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다 이제 선호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전자 가격 표시기에 대해서는 솔로엠이 그 자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유일하게 또 ESL 밸류체인을 내재화한 기업이니까 요 포인트가 이제 그 수익성 개선으로 돋보이는데 영업이익 기여도가 지난해에는 7%, 올해는 예상치가 이제 49%까지 확 뛰고 2022년도에는 이제 전체 수익성에서 이 회사 자체의 절반 이상 55%가 ESL로 될 것이다. 그래서 2021년도 이제 예상 매출은 한 3천억 원, ESL 부분만 영업이익은 378억 원.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분석 내용을 좀 인용한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원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베스트 측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1,000원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례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제시를 한 거를 봤습니다. 물론 근거가 다 있겠죠. 올해 전체 예상 매출은 1조 4천억 이상, 영업이익은 1,100억 이상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근데 하여튼 전자 가격 표시라는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그 수익성 사업 캐시카우를 잡았다면은 주가가 무거워도 저렇게까지 무겁게 있지는 않겠다 싶긴 해서 오늘은 한번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일발장전 코너에서 몇 번 다른 분도 얘기하셨던 기업이기도 하고 저도 살짝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하도 무거워가지고 붙여주시죠. 사실 이 솔레임이라는 종목 저는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그 주목을 했던 종목이고 지금도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참 주가가 못 가요. 이게 장외에서 여러분들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4만 원 정도에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었는데 막상 상장을 하고 나니까 뭐 2만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어디서 저렇게 물량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와.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이 수급을 보시면 그냥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이 계속 팔고 외국인은 삽니다. 이게 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만큼 지금 기관이 좀 이제 그 락업이 풀리는 물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이제는 안 빠지죠. 이제는 어느 정도 21,000원 정도 바닥으로 해서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와요. 주가 또 올라올 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한 2% 3%씩 올라오는데 외국인 사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MSCI 그 스몰캡 글로벌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한 달 전에. 그렇죠. 네, 5월 말에.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그만큼 위치를 좀 상징적으로 증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앞에서 이제 원래 이 회사는 삼성전기에서 이제 분사라는 회사인데 네. 초반에는 이제 뭐 파워 모듈이라든가 뭐 3-in-1 보드 저도 이걸 주로 모르겠더라고요. 3-in-1 보드를. 이게 TV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얘네 타겟은 중국 회사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들어가는 게 전자 부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마진이 약하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말씀하신 이제 ESL의 비중이 확 올라오면서 네. 이쪽으로 지금 이제 회사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죠. BMS. 여기에 진출을 한다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시연회를 했죠. 3년 내에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그 2차 사용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 폐배터리 활용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재사용 그 폐배터리의 재사용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그 향후 어떤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또 향후에는 이 회사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또 볼 수가 있겠고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삼성전기의 색깔이 진하군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참 못 움직인 종목인데 오버행 이슈. 네, 오버행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저는 뭐 지금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은 뭐 언제까지 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은 주가는 좀 이제 그 상향으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최근에 그 흐름도 굉장히 우상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충분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관련된 산업이나 기업 쪽이 조금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그 이 종목을 보면서 뭐 관련된 산업을 찾아보려는데 그건 좀 사실 물수가? 찾기는 힘들고 다만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들이 상장된 지가 길지가 않은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이제 뭐 3월이라든가 4월이라든가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서 상당히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장 때의 주가보다 지금 터무니없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맥은 안 닿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 중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오늘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죠. 사실 네. 이것도 굉장히 못 올랐어요. 해성 TP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해성 TPC.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 네. 주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한 4만 원에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18,000원까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거래도 적고 굉장히 지금 이게 쭉 밀려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는 그 엘리베이터 감속기 전문 회사예요. 우리나라 점유율 1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기업의 그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됐고 이게 기술성 평가에 통과를 해서 이 상장이 된 종목인데 주가는 이제 상장될 때의 주가에 비해서는 지금 현저하게 빠져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떨어져 있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종목도 지금은 이 당장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이렇게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다만 이 어떤 회사의 어떤 이런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좀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한번 이제 좀 이런 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솔로엠도 사실 21,000원까지 쭉 밀렸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거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해성 TPC뿐만이 아니라 그 신규 상장하는 IPO 흥행몰이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막뭐 계좌 여러 개 만들고 뭐 균등 배분 때문에 뭐 이렇고 물론 지금 이제 그게 바뀌었지만 흥행몰이를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다 엎어버려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을 빠르게 회수합니다. 그러면 놀라는 거죠. 회사가 뭐 나쁜 일이 있나? 이렇게 되니까 본질하고는 또 어그러지게 주가는 저 바닥에 붙어 있고 이런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신규 상장된 기업 중에 이거 한번 언제 특집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도 계속 보는 기업 중에 인바이오. 네. 와 회사 그렇죠. 인바이오도 참. 회사 네 주가 저렇게까지 가나 네, 궁금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 김현 매니저는 네. 오늘 정말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ESL 분야에서 사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다른 기업을 사실 찾을 수가 없기 그냥 때문에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부랴부랴 지금 막 그 팀장님 말씀하실 때 네. 종목들을 막 열심히 지금 서칭을 했는데 몇 개 그래도 또 건진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이 솔로엠 그 ESL 전자 가격 표식이라는 게 뭔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사진을 조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매장에 가면은 상품마다 이제 밑에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종이로 해가지고 그 아크릴 판 같은데 끼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넣었다 다 뺐다, 수작업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바코드화 시키고 이게 다 전자 표시기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요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거의 뭐 30%까지 지금 육박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한 세컨 티어 정도 네, 세계 되는 점유율 거.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삼성전기에서 스피노프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최대 주주가 지금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뭐 한 12% 정도 내외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 주식 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솔로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솔로엠인데 네.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지분이 너무 이제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버행 이슈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또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가 넘어가요. 그러면 20%가 넘는다는 건 결코 이제 의무보유 확약 물량으로는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1개월, 3개월 확약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개월,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 이제 매물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지금 매도를 조금 많이 하고 있다. 공모가가 17,000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공모가에 비하면 주가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수급적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소외되고 있는 구간이고 사실상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ESL 전자 가격 표시기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블루오션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유통 부분에 있어서 혁신 뭐 이런 것들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그래서 이제 좀 비슷하게 이제 좀 관련된 업종에서 좀 찾아보면 바코드라든지 이제 PDA 같은 이런 이제 유통 분야 아마존과 또 주로 거래를 하는 회사 중에 최근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 포인트 모바일. 이 회사도 사실은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어쨌든 초반에는 조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뭐 올해 연초 이후에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태거든요. 포스기계. 네, 맞아요. 포스기계 만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유통 분야 또 아마존과 협력사 이런 쪽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연초에 엄청나게 강하게 좀 올라갔었거든요. 뭐 상장되고 나서 거의 4만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주가가 완전히 조금 무너져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보호해수 물량까지 이제 어느 정도 다 손이 좀 되고 나서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좀 돼야 될 시점. 거의 뭐 솔로엠하고 자리도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뭐 포인트 모바일 21,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바텀 피싱 이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업종은 좀 다른데 어쨌든 뭐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포인트가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오버행 이슈에 이제 파고를 좀 거치고 그러네요. 성장성에 대해서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잖아요. 뭐 그 종목 중에 또 하나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에 이제 A-PRO라는 종목. A-PRO. 요 종목도 사실은 상장될 때 시장에 관심을 정말 좀 많이 받았어요. 2차 전지 이제 장비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특화된 이제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상장될 때 뭐 말 그대로 이제 따상 가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막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지금 완전히 좀 주저앉아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조금 해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42,000원대 부근에서 지금 바닥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 뭐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원익그룹이 또 P&E 솔루션을 또 인수하기도 했고 사실상 이제 폭스바겐하고 같이 이제 지금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2차 전지 이제 내재화를 하려고 하는 그 노스볼트사도 국내 장비 기업들한테 눈독을 정말 많이 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처럼 2차 전지 쪽도 이제 제조 장비들의 어떤 그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몸값이 분명히 조금 상향 조정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A-프로도 역시나 뭐 바닥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뭐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 그러니까 네. 이거 봐, 찾으니까 또 나오잖아. 찾으면 나와. 네. 이 뭐 하여튼. 생각지도 않았지만 진짜 바닥에 붙어 있는데 뭐 신규 상장했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뭐 매력이 있으니까 상장이 통과가 됐을 거고 근데도 주가는 저렇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언젠간 그렇게 한 번에 지지는 않을 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잘 찾아놓고 준비해 놓으면은 그렇죠. 시세는 이런 데 있다. 뭐 남들 다 쫓아가는 뭐 사지도 못하는 두산중공업을 맞아요. 네, 물론 시세는 뭐 크게 나고 뭐 수익을 내신 분도 있겠지만 그죠?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좀 시간과의 싸움. 맞아요. 이게 언제 당장 기술적으로 당장 내일 갈지 다음 주에 갈지 뭐 한 달 뒤에 갈지를 뭐 장담해드리기 좀 어렵지만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이번 주 어쨌든 계속 두산중공업, 네. 대한전선 오늘도 어쨌든 뭐 이라크에서 H&M 뭐 네, 이거 있잖아요. 이라크에서 또 원전 관련된 또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쪽으로 분명히 수급이 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렇게 이제 솟아 올라와 있는 종목 그리고 많이 좀 급등을 한 종목들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네.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종목들을 저점 부근에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시세가 좀 나오는 걸 좀 기다리는 것도 뭐 지금처럼 좀 지루한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자칫 잘못하면 보초의 고통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어느 쪽으로든지 변동을 확 줄 수는 있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주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래 바닥, 주가 바닥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래 상투, 주가 상투. 그렇죠. 네, 거래가 완전히 터지는 네. 그쯤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투를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래량이 많은 기업들 좀 잘 조심해야 된다. 네. 37분 30초. 보내드리고 우린 따로 얘기하죠. 네. 네. 김 매니저는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오늘 또 이벤트.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내일 또 아침에 또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